휴마시스 주가의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발발 시점이었던 2년 전 시젠의 주가에 데자뷰가 나타나는 걸까요? 자, 오늘의 맞수 한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의 가장 좀 두드러진 상승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시젠이 4%, 휴마시스가 무려 15%나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또 맞수 한판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앵커가 없어서 두 분 깜짝 놀라셨나요? 안 놀라셨나요? 목소리가 달라서. 예, 목소리가 처음에. 굉장히 다르죠. 예, 지금 채팅창에도 저와 박앵커의 차이점을 분분히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 차이점 말고 좀 공통점, 좋은 점을 많이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사랑 고백하는 훈훈한 오늘 또 상승하니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마시스의 주가가 무려 지금 현재 주가도 17% 넘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휴마시스에 대한 목표가부터 두 분의 목표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보여주시죠. 목표가 아닙니까? 예. 의견부터 보는 거군요. 자가진단 키트주, 과연 폭등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는 걸까요? 지금 한 분께서는 당분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민수 대표는 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대표님부터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네네. 유효하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약국에 가보면요. 자가진단 키트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쵸. 얼마 전 마스크 대란을 겪었다시피 그러한 예전의 생각들이 좀 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선별진료소 가보면 이제 검사 방식이 바뀌게 됐잖아요. 점차적으로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면서 이 진단 키트조차도 이제 품절 대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염려해서 정말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PCR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좀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선별 진료 검사소에서는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의 주목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최근 시장의 폭락과 함께 주요 이평선을 이탈을 해서 내려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위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이슈나 테마에 강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수급이 또다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연휴가 긴 연휴를 마치고 나서 역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는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오늘 급등하고 있는 휴마시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덜 오른 종목은 없을까? 아직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없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저렴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덜 오른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없습니다. 네. 그런 올랐습니까? 쪽은 없고요. 저렴하고 싼 건 네. 벌써 올랐겠죠.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진단키트 관련돼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무시했었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일단 트레이딩 해보자. 타봐야 됩니까? 예, 따라 붙고는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시장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뉘앙스가.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어졌던 변화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중증률은 거의 델타 변이의 5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그대로 과거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오미크론이 감기화돼가는 과정들을 이제 방역 대책들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요즘 보면은 글로벌 국가들 영국도 그랬고 지금 덴마크도 그렇고 이제 방역이란 걸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닌다면서 이제. 그쵸. 네,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백신도 맞았고 거기서 나오는
좀 심각한 단계로 갈 가능성이 없다란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전파력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입장 쪽에서 지금 바뀌는 과정들이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사를 해서 여기서 좀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동네 의료 그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PCR 검사 그때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인식 자체가 감기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 쪽에서 그래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 자가 진단 키트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가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단순하게 집 앞에 편의점 가보고 진단 키트 있네, 뭐 별로 쇼티지 아니네 그랬다가 며칠 뒤에 가봤더니 품절로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알았어야 됐는데 그냥 먼저 미리 가서 보고 확인했다가 좀 판단 미스가 난 게 좀 아쉽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자가진단 키트 쪽에서 가장 많이 지금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3개입니다. 나머지 뭐 수젠텍이나 또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보다는 이쪽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SD 바이오 센서고요. 그리고 또 레피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비상장이고요. 거기다가 휴마시스 이렇게 3종인데 보통 주변에서도 병원 관련된 관계자나 많이 쓰는 거를 한번 사진 찍어 보여달라. 그럼 다 휴마시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이 공급이 최근에 빠르게 이어지고 변화가 나왔었을 때 가장 그나마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손잡고 어제 보니까 또 미국 수출에 한 4천억 가까이 또 계약하고 하는 변화를 보게 되면 진단키트 쪽은 관심이 계속 필요하되 이게 이제 어떤 약간 이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제 약간 상비약 비슷하게 좀 들어가는 관점 그쵸. 쪽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꽤 비싸요. 19,000원, 15,000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거. 저는 한 8,000원짜리까지 사봤거든요. 두 개 세트, 저 홈쇼핑 아니고요. 네, 두 개 세트에 1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빼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갖춰도 놔야 되겠죠. 그쵸. 집에. 있어야 좀 상비약 마음이 쪽으로. 편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네. 때는 계속 수요는 보강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유독 지금 휴마시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보니까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플라워 다라님이 휴마시스 오늘도 갈 줄이야. 진단키트 정고점 생각 안 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음. 혹은 이제 주빠빠님도 휴마 좀 사둘 걸 만날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대표님 네. 휴마시스 잠시 전에도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집중하는 몇몇 업체를 소개해 주셨는데 유독 휴마시스가 강한 데는 요 이유인가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 네. 정말 많아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상장 기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용에서 쉽게 판별을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가 있고 의원에 가서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전문가용 진단 키트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전문가용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쪽은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휴마시스를 꼽아 볼 수 있고요.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그 SD 바이오 센서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 SD 바이오 센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정용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피젠 같은 경우에는요. 레피젠을 제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납품을 받아서 재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경남제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자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상승폭의 차이는 확연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뒤쫓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휴마시스 큰 폭으로 올라서고 있고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우리가 레피젠을 판매를 하고 있다. 레피젠도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모처럼 오름폭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그 수출 실적이나 그리고 판매 실적에 있어서 확연한 그런 실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휴마시스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 관련 대장주로 나서는 모습이고요. 이미 연휴 직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올라서고 있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들은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진단 키트 주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좀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폭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목을 각각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십니까? 먼저 네. 대표님. 원래 그냥 강한 거 붙어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센 종목 붙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표님 얘기하시는 휴마시스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사는 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딱 들어갔다 장중 대응 정도로 하고 네. 일단 좀 치고 비중을 빠지는 네, 잘하시죠 그런 거. 잘 못해요. 예. 느립니다. 예. 방송 잘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가실 때 이제 시세를 이용하자라는 네.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나마 인탑스를 보는 이유가 이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인탑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SD 바이오 센서의 이것도 후공정이 있는데요. 거의 후공정 패키징하는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특히 SD 바이오 센서가 물량이 이렇게 폭증할 줄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네. 대량으로 패키징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막수 소문한 결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는데 그래도 기존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좀 외관 쪽에 케이스 어셈블리하는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인탑스가 있는데 이쪽하고 딱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이제 뭐 하루에 100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인탑스가 좀 부각을 받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쪽 종목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부각은 받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올해 뭐 영업이익 보니까 최소 관련돼서만 매출 나오는 게 뭐 2, 3천억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네. 매출에 그리고 또 실적에 업사이드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또 장중에 약한 오늘 같은 경우도 눌렸다가 움직이는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눌림목 매수 쪽으로 바라보시되 특히 SD바이오센스나 휴마시스가 꺾인다 그러면은 약간 또 모멘텀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휴마시스와 인탑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대장주가 오르는 가운데 또 SD바이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탑스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판 두 번째 주제는 SM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엔터주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에 있는 가운데 SM은 아주 특별한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 여행주 함께 오르는데 엔터주만 또 집중적으로 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매각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CJ SM 인수 관련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CJ가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연휴를 앞두고 CJ E&M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었던 넷마블의 지분을 절반가량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네.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넷마블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도를 할 정도로 이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네. 바로 SM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큰 기업이 SM이라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SM을 보유를 하고 있었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었던 부분을 지분 매각과 함께 새로 들어오는 그런 주인으로부터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주가로서 좀 화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SM 현재 주가는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63,000원 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김나은 부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75,000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아주셨고요. 우리 또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7만 원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정고점이라고 하면은 8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서는데 일단 이 단기 모멘텀으로 두 분께서는 이제 7만 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련된 그룹주 중에서 매각 이슈 관련해서 좀 가장 가깝게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좀 찾는다면 그냥 SM 이 종목을 딱
선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다른 종목 보려고 했는데 다 상한가인데요. 네. 뭐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네, SM 네. 라이프 디자인이나 이쪽 거의 이제 매각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 이미? 달리고 있고요. 아. 상대적으로 못 간 디어유가 눈에 띄긴 하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엔터사 중에서 플랫폼으로 가서 그 가치를 더 부여받았던 네. 대표적인 회사가 하이브가 있고 디어유가 있겠죠. 그렇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위버스 네. 관련된 쪽에 그 기대감이 지금 플랫폼 쪽에 대해서 과거처럼 밸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금리 인상 시기에 고밸류에 대한 부담들을 더 느끼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못 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좀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SM 같은 경우는 지분 인수 근데 이거 한다고 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오. 인류에 풀리지 않는 숙제네요. 네, 이거 올해 얼른 안에는 하겠죠. 뭐 하긴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네. 자금 마련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재료 노출이 됐을 때 주가가 더 갈까요? 아니면 좀 흔들릴까요? 재료 노출되면 또 흔들리지 않을까요? 미리 올렸으니까. 저도 그쪽에 일단 무게를 네. 두면서 그 전에 기대감은 벌써 6개월째 지속. 뭐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CJ그룹 쪽과 함께 변화되는 모습들로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 관점 쪽에서 물론 CJ 쪽도 이런 엔터 쪽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키우면서 나올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그 흐름 빼고 그래도 그러면 나머지 엔터사 중에서 하이브는 아직 조금 이제 고밸류라는 흐름들 때문에 저점을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나머지 YG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신인그룹이 하나가 데뷔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무기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업이 약간 또 좀 주춤한 상황이죠. 모멘텀이 부재하네요. 그 중에서 JYP 엔터는 네. 올해도 한 4개의 그룹을 신규로 또 데뷔를 할 정도로 모멘텀이 강합니다. 결론은 JYP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런 엔터사의 가장 큰 강점은 신규로 뭔가 쟤네 나오면 인기가 끌 것 같아라고 네. 하는 기대감을 끌면서 나왔던 변화를 계속 보여준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기 김 때문에 대표님은 JYP를 탑픽으로 엔터주 중에서 꼽으시는 거군요. 투둥이니까요. 네. 그래서 탑픽으로는 여전히 JYP를 보고는 있는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엔터사를 분석할 때 가장 이번에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은 반대로 리오프닝 쪽이다라고 했었을 때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겠죠. 네.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개념들. 이게 다시 그래도 꾸준히 뭐 지연이나 연기는 됐지만은 다시 리오프닝과 함께 하반기에 다시 좀 강화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오히려 실적에 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리오프닝 관점적으로도 해석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도 좀 챙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우 대표님께서는 엔터주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워낙 다 같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제한된 기대감이시군요. 예,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제 지난해 워낙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던 네.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지난해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군의 주가 위치가 굉장히 고가권 부분에 위치해 있다면 또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저렴해라고 평가가 되는 다른 섹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투자의 대안처라고 골라본다면 그동안에는 엔터주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의 대안처라고 불리울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시장의 폭락에 그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때 그러한 측면에서 좀 비중을 줄여 두시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의 투자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좀 상이합니다. 단기적인 반등이고 저점 매수 가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김 대표님도 그 저점 매수 가는 구간이지만 올해 뭐 장기적으로 엔터주를 보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길게 보는 시각이죠.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시장이 약간 오늘 같은 경우도 2,700선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네. 정도면 투자 심리가 많이 보강이 안 된 거겠죠. 네. 그런 쪽에서 종목들을 정리를 한다. 그리고 또 비중을 좀
덜어내고 현금을 확보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엔터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타겟은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 아마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코로나는 거의 막바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요. 네, 그런 쪽에서 네. 의외로 하반기 쪽 넘어가게 되면 저 출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행 어딜 가세요? 그냥 이렇게 쫙 한번 돌아. 안 됩니다. 아, 예, 방송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쪽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따른 뭐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여행 항공 쪽 빼고 어떤 실질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어딜까라는 쪽도 미리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콘서트도 막 하고 가야죠. 그럼 굿즈도 막 판매되고 그거 들고 트와이스 공연 일본에도 가고 네 그래야 될 시기가 올 걸로 생각되다 네. 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어떤 지금같이 할인 요인이 아니라 이제 좀 플러스 요인들로 많이 바뀌겠죠. 네. 그럴 거를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 가고 장기적으로 코로나 없어져서 장기적인 반등 가고 이렇게 네.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네요. 부디 그렇게 되기를 엔터주에 대해서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수 한판 함께 두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앞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이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 그런 이슈고 엔터주의 상승은 앞으로 또 기원을 하게 되는 그런 쪽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수 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